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3-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닛 13 길어진 형용사 네 번째 시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개념 정리하고 문장 5개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141번부터 155번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습 재밌게 해오셨습니까?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채워가시죠. 가볍게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명사 다음에 WH나 대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빠진 주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는 챙겨주시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명사, 어떤 명사, 동사 하는 명사가 되겠죠. 여기에 속한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있는지 보시고 덩어리로 묶어서 구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일치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밑에 볼게요. 명사가 있고요. WH로 시작하는 말 혹은 대시 있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가 살아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구조를 파악해 주시고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될 텐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갈 때는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who, which, that은 똑같은데 여기 whom이라는 거 예뻐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는 정보와 뒤에 구조를 안 보고도 목적격이라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고마운 아이라는 거. 그리고요. 목적격의 경우에는요.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었죠. 생략되고 나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된 구조가 보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와 명사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따라서 명사 주어 동사라면 이 사이에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 혹은 명사 동사라면 이 자리에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똑같습니다. 명사, 어떤 명사, 명사 또는 대명사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얘는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14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살펴봤던 표현이죠. passion은 열정, hunting은 사냥이 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다음에 비동사를 예상했더니 비동사 대신에 live, exist 가능하지. 그러면 그 뒤에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야겠구나. 괜찮나요? 자, 한 어린 왕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who가 보이네요. 어떤 왕이요? 동사 바로 나왔죠? 주격입니다. 과거니까 수일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물론 비동사 과거형은 수일치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수일치가 없습니다. 자, 가지고 있던 어떤 걸 가지고 있더니요? Great passion,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뭐에 대한 열정이요? 사냥에 대한이요. 자,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어린 왕이 살았습니다. 어떤 왕?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던 뭐에 대한 열정? 사냥에 대한 열정. 옛날에 사냥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많았던 한 어린 왕이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 구조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There lived a king who 이렇게 시작했던 문장이에요.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MP3 제공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MP3 같은 거 틈틈이 활용하시면 이렇게 통문장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2번. door to door는요. 자, 어떤 단어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얘가 하나의 통덩어리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단어짜리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하나의 단어고요. 대체로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door to door, 문에서 문이니까 집집마다의, 그래서 이게 택배의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delivery는 배달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deliver 하게 되면 동사로 배달하다, y를 붙이면 명사 형태가 돼서 배달이 되겠습니다. convenient는 편리한이란 뜻의 명사가 되겠고요. 자, 편의점을요, convenient store 이렇게 부르거든요. 편리한 가게입니다. 그게 편의점. convenient, 편리한, 꼭 챙겨가시죠.
the 관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door-to-door delivery service까지 가서 주어를 보겠습니다. 집집마다의 배달 서비스니까 택배 서비스가 되겠죠. 택배 서비스는 비동사 나왔네요. 부사 건너뛰고요. 매우 편리합니다. 전치사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이제 이거 바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don't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명사가 복수니까 doesn't가 아니라 don't가 나왔네요.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간을. 그런데 시간이라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도서관에 갈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드릴게요. 집집마다의 배달 서비스 혹은 택배 서비스는 매우 편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시간이 없는 어떤 시간? 도서관에 갈 시간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의미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네요. 자, 1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muscle은 근육이란 뜻이고요. enable A to B는 A가 B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때 A 자리는요 목적어 자리가 되겠고요. to B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대표적인 5형식 패턴 되겠죠. 의미는 A가 B하게 해주다 혹은 A가 B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able이 할 수 있는 이잖아요. 자, 어떤 단어 앞에 en이 붙으면 make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A가 B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의미 정리하시죠. position은 위치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we 주어 되겠네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죠? Lots of muscles. 많은 근육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our faces. 우리의 얼굴에요. 자, faces라는 명사 다음에 which가 나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로 보시되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목적격, 주격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하고 수일치시켜야 되는데 얘가 복수지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 제대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일단 갈게요. 그리고 나서 enable라는 동사가 목적어 투부정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뭘 움직여요? 우리의 얼굴을. 자, 그래서 into 어떠어떠한 상태로 lots of different positions 많은 다른 위치로 취할 수 있게 많은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요. 우리는 많은 근육을 얼굴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움직여서 많은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해주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수없이 많은 근육이 있고요. 그런 근육들을 움직여서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때 위치가요. faces를 수식하는 걸까요? 아까 의미상 아닌 것 같은데요. 봐.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움직여서 많은 다양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해주는 건 얼굴이에요? 근육이에요? 그렇죠. 근육이죠. 따라서 얘는 바로 앞에 있는 faces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muscles를 수식하는 겁니다. 얘가 복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enable 복수 동사가 나온 거죠. 혹시 얘를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이 동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수식하는지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얘보다 얘가 훨씬 길죠. 제가 길면 뒤로 간다고 그랬네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근육을 우리 얼굴에 갖고 있으면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의 부사 구예요.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수식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얘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을 이게 아닙니다. 많은 근육을 우리 얼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사구보다 얘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얘를 앞에 놓고 얘를 뒤에 놓으면 의미의 혼동도 생길 수도 있고 모양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긴 걸 뒤로 빼서 하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근육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겠네요. 143번도 공부하기 딱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144번으로 갈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출제됐던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tragedy는 비극이란 뜻의 명사고요. strike는 치다, 부딪히다, 재난, 질병 등이 갑자기 발생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자, when tragedy strikes or when we lose everything, the question we usually ask is why? Why me? Why now?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when은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극이 닥칠 때, 비극이 갑자기 발생할 때, 비극이라는 것은 이게 뭐 예고하고 차고자는 건 아니잖아요. 비극이 발생할 때로 가겠습니다. 접속사 or 보시고요. 또는 when 나왔네요. 다시 같은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잃을 때 모든 것을이 되겠네요. 자, 비극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the question 여기서 이게 주어가 되겠죠. 얘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질문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위 주어부터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대명사, 동사 패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고 질문, 어떤 질문이요? 우리가 보통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수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묻는 질문이 바로 뭐라는 거죠? 왜? 왜 나한테?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왜 나한테? 그것도 왜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묻는 질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요 패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장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145번 갈게요.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step은 움직임, 걸음, 단계라는 뜻입니다. step 1, 빠밤, 그 스텝이에요. take a step 하면 같이 연결돼서 조치를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an action도 되고요. take a step, 이것도 단계를 밟는 거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environment는 환경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자, reducing the amount of water and energy used in your house is the first step that you can take for the environment라는 긴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도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동사 ing로 시작하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그럴 때 동사가 나온다면 얘는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고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면 이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reduce라는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used 동사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amount도 나왔었던 거죠. 자, 줄이는 것은 양을 뭐의 양이죠? 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양이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보죠. 그러면 물과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은 사용했다. 당신의 집에서. 이제 뭐지? 그러면 이때 used가 했다라고 해석되는 과거가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in your house 전치사 덩어리까지 묶어서 당신의 집에서 사용되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일단 여기까지 갈게요. 양을 줄이는 것은 물과 에너지의 어떤 물과 에너지요? 당신의 집에서 사용되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단계라는 명사 뒤에 다시 대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어떤 명사 가시면 된다 그랬죠? 어떤 명사요? You can take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뭘 위해서요?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갈게요. Reducing the amount 양을 줄이는 것은 물과 에너지의 당신의 집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괜찮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양을 줄이는 것은 뭐의 양? 물과 에너지의. 어떤 물과 에너지? 당신의 집에서 사용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구나. 어떤 단계? 여러분이 테이크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단계. 뭘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깔끔합니다. 자, 146번. 자, beggar는 거지, 거린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단어 설명할 때요. beggar, 거린, 거지. 배가 고파요. 유치하더라도 암기만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toward는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 parking lot 주차장 이것도 나왔죠. 저의 단어 365일 단어 암기 습관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배가 고파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죠. 자, an old man whom society would consider a beggar was coming toward him from across the parking lot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an old man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관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묶은 겁니다. 한 노인, 노인이라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whom이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게 고마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그리고 뒤에를 안 봐도 목적격임을 알 수 있는 땡큐어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는데 동사 자리에 would consider가 있고요. 우리 consider라는 동사 여러 번 보고 있네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요. 한 노인, 어떤 노인이요? 사회가 생각하는입니다. 여러분들 would의 의미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단 would의 의미는 그냥 빼놓으시고 그냥 consider로 생각하세요. 사회가 생각하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sider 다음에 우리는요.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 패턴 쓸 수 있고요. 이 자리에 명사, 형용사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격이네요? 당연히 목적어 빠져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나 형용사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a beggar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 a beggar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동사부터 coming, ing 묶는데 이렇게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toward 전치사부터 여기까지. 전치사 from across가 하나의 전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앞에서부터 가죠. 한 노인, 어떤 노인? 사회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노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저 사람 그래 거지야 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사회가 거지 혹은 거린이라고 고려, 생각하는 한 노인이 was coming,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toward him, 그를 향해서 어디서부터요? 주차장 건너편에서부터요. 괜찮나요? 이러한 구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당연히 빠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구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보이는데 문법 시험 문제가 안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얘가 이게 싹 빠져 있어도 충분히 구조도 볼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would는요. 나중에 아주 자세히 설명은 될 겁니다. 야심차게 또 준비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석 정리할게요. 지금 포인트는 이걸 보는 거니까요. 147번. 자, hold는 가지고 있다, 뭐 들고 있다, 뭐 안다 이런 정도의 의미도 됩니다. 자, belief는 믿음이란 뜻의 명사고요. practice는 얘가 연습인데 관습이란 뜻도 있습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이라는 건데요. 얘도 사실은 분사형 전치사라고 해서
분사해서 그냥 전치사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보셔도 괜찮습니다. 용어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regarding 분사 형태인데 이렇게 전치사처럼 쓰이는구나.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죠. involving과 연결돼 볼 수 있겠네요. 자, footwear는 신발입니다. 발에 신는 거니까 footwear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안 지웠네요. 자, Africans hold some of the same beliefs and practices regarding feet and footwear that are found in other cultures.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hold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Some of the same beliefs and practices까지 함께 묶으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부터 나눠볼 수 있는데 some of는 한꺼번에 묶어서 가지요. 그래서 같은 믿음과 관습 중 일부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regarding을요. 얘는 현재 분사로 봐도 좋고요. 그런데 얘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고요. 이 자리에 involving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치사로 보게 된다면 feet and footwear가 되겠죠. 발과 신발에 관한. 그리고 발과 신발 다음에 대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are가 보이고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부터 found까지 묶어서 수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n other culture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구조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같은 믿음과 관습들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Regarding feet and footwear, 발과 신발에 관한 앞에 있는 beliefs와 practice를 수식하는 전치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that are found, 발견되는입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문화에서가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복수라는 것은요. feet과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일까요? 근데 의미적으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믿음, 같은 믿음과 관습들 여기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의미적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얘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얘 먼저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한 것뿐이지 얘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걸 수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파악이 정확히 되겠죠.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이유는요. 앞에 the same 같은 것이 쓰이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which나 who 이런 것들보다 that을 선호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까지도 함께 지식적인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한 방에 빡 이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됐어요? 우리는 지금 regarding도 하나 챙겨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주격 관계대명사 챙겨갔네요. 근데 바로 앞에 수식할 명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자, 148번이고요. 2020년 3월에 출제됐던 문장이네요. consumer는 소비자란 뜻이고요. goods는 제품 또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good이라는 형용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명사가 돼서 제품, 상품이란 뜻이에요. 우리 굿즈 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자, product는 상품, online은 온라인으로, 카탈로그는 목록이나 카탈로그를 말합니다. 자, consumers like goods they can touch in stores more than products they only see and read about online or in catalogs.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소비자들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like 좋아합니다. goods 제품 또는 상품들을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쓰여 있는 상태인데 그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덩어리로 가야 될까요? 소비자들은 상품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품들이요? 그들이 만질 수 있는 in stores, 가게에서 여기까지가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more, 더 많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게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뭐보다요? than 나오고요. 그 뒤에 products라는 명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들을 이러한 상품들보다 더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and를 기준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패턴이니까 똑같이 여기에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보거나 읽기만 하는 제품입니다. about은 뭐죠?
뒤에 볼게요. online or in catalogs니까 얘는 온라인 또는 카탈로그에서라는 일종의 장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about이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보고 그리고 읽기만 하는인데 보는 건 직접 보는 거고요. read는요. 그 제품들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들 이것저것을 읽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치사 의미 굳이 살리지 않더라도 관계대명사에 속한 거 굳이 아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 우리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The girl whom you talked with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살리면 가장 좋고요. 제품들인데 그들이 보고 읽기만 하는 이것도 충분하죠. 온라인에서 또는 카탈로그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수식한다고 보시고요. 소비자들은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들이 가게에서 직접 만질 수 있는 만지거나 건드려보거나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뭐보다요? 그들이 온라인이나 카탈로그에서 보고 읽기만 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요. 그렇죠. 뭐 직접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고 직접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물건들을 살 때는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 말해도 되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더 저렴하거든요. 자, 149번 갈게요. limit는 한계가 되겠고요. possibly는 아마, relationship은 관계란 뜻, pay attention to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develop은 성장하다, 개발하다,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re are가 있으니까 명사까지 가서 볼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On the number, 전치사 덩어리. 숫자의 한계가 있대요. 뭐의 숫자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pay attention to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묶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되겠죠. 거기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or 또는 해놓고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동사, 여기 있네요. 얘가 1번 동사, 2번 동사가 모두 can이라는 조동사에 묶여 있다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develop,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뭘요? relationship, 관계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예요. 사람들의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아마도 주의를 기울이거나 함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일정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혹은 더 소중하다고 뭐 같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를 더 잘 발달시키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걸 쓴 사람의 의견입니다. 150번 relation은 관계나 친척을 의미하고요. 자, ability는 능력, point of view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관점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you can develop in human relations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from others' points of view.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자, one of 복수 명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뭐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자 이제 배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잘게 끊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덩어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또 목적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그런데 기술들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적격 생각됐지? 어떤 기술들? 여러분 혹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전치사 덩어리까지 묶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봐야겠네요. 개발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에 원이라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가 한 번 수식하고 있고요. 전치사 덩어리에 속한 명사에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이렇게 한 번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데다가 바로 이게 문장의 동사 바로 앞에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여기다가 is를 쓸래, are를 쓸래 고르라고 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를 딱 보고 주어 동사 수일치시켜서 one과 is 딱딱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를 묶고요. 명사 다음에 다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자, 보는 능력 괜찮습니까? things 어떤 것들을 자 전치사 나왔네요. from others' point of view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가죠.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어떠한 일들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능력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진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좋은 문장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수식해서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를 잘 맞춰줘야 돼. 특히 여기다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명사 뒤에 다시 투부정사가 한 번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예문. 게다가 공부하기 문법적으로도 좋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1번. object는 물건이나 물체라는 뜻의 명사고요. contain은 포함하다 동사고요. technology는 기술 되겠습니다. 자, collect는 모으다 수집하다. information은 정보란 뜻의 명사죠.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everyday objects such as shoes, carpets, and toothbrushes will contain technology that collects information. 그렇습니다.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픈으로 묶여있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형용사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죠. Not too far니까 not too distant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가까운 미래, 뭐 너무 멀지 않은 미래. 그렇게 갈게요. 이렇게 깔끔하겠네요. 이렇게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사람의 느낌은 살짝 가깝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완전 가까운 건 아니고 그런 느낌. Everyday object. 자, 일상의 물건들은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로 갈게요. 왜? 컴마 접속사 나왔으니까 얘가 마지막 거란 얘기죠. 따라서 신발, 카페트 그리고 칫솔과 같은 일상생활의 물건들은 will contain 포함할 겁니다. 뭘요? technology 기술을 됐나요? 그리고 나서 기술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대시 보이고요. 동사 바로 보입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되겠죠.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일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요?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보들이 전송이 되고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혹은 영업을 하거나 정보를 또 다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딱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갑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일상의 물건들, 즉 신발이나 카페트나 칫솔과 같은 그런 일상의 물건들이 기술을 포함하게 될 거래요. 어떤 기술이요? 정보를 수집하는 됐습니다.
자, 152번 이어서 갑니다. anger는 화 또는 분노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우리 angry, 화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명사형 anger 좀 생소하실까요? 꼭 챙겨가시죠. criticism, 비판, cause는 야기하다, 뭐 원인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고요. upset 또 화난이라는 형용사는 알고 있는데 얘가 동사로 쓰인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챙겨가시죠. employee, 직원, 종업원이라는 뜻의 명사. 자, correct리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챙겨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The anger, 관사부터 명사까지 가장 먼저 나온 명사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anger 다음에 대시 보이고 있습니다. 화, 어떤 화? 비판이 야기하는. 아,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upset은요, 조동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아, 얘가 동사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화, 어떤 화? 비판이 야기하는 화는 can upset,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콤마 있으니까 더 나온다는 얘기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친구들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and가 보이네요. 그 다음 구조를 봤더니 still not correct입니다. 얘가 동사고 그 뒤에 the situation이 그 상황을 바로잡다.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얘가 더 동사가 명확한데 그러면 and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같은 동사 찾아보세요. 여기가 1번 동사고 얘가 2번 동사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요. the anger부터 여기 can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생략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판이 야기하는 화는 여전히 바로 잡을 수가 없대요. 뭘요? 그 상황을. 상황이라는 명사 뒤에 which가 또 나왔고요.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 수일치 되어 있고요. 문제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갈게요. 비판이 야기하는 화는요. 직원, 가족 구성원, 친구들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은 여전히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문제는 바로잡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킨다. 그 사람들만 화나게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조금씩 수정해 가야 되는데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기분만 상하게 하고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153번. Ironically, 모순적이게도 concentrate는 집중하다, surround는 둘러싸다,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TV나 휴대폰 같은 거 대표적으로 휴대폰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이거 해석은 이렇게 길게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미지는 휴대폰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distraction. Ironically, 모순적이게도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are often the ones wh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그렇습니다. ironically 하네요, 진짜. 자, 학생들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 여기까지 덩어리로 갈게요. need가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요. 학생들이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나요? 더 플러스 형용사면 뭐 혹시나 알고 있다면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가진 학생들 집중할 필요가 있대요. 공부할 때. 그러면 비동사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need는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필요, 욕구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 필요, 욕구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집중할 필요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건 어려운 파트인데요. when studying은요.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일단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 복수고요. 동사도 복수도 잘 됐네요. 그리고 often the once 여기까지 가겠죠.
종종 사람들이래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관계대명사 후 나왔습니다. 동사 바로 나왔어요. 주격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맞춰 보고요. surround는 둘러싸다지요. 그들 스스로를 둘러싸는 사람들이래요. 뭘 가지고요? With the most distractions, 가장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 집중할 필요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들 주변을요 가장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놓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주의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혹은 어떤 면에 있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주의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주의를 쌓아놓은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다는 거죠. 154번. 자, aware of는 뭐뭐를 아는 이라는 형용사 덩어리로 보시면 될 텐데 이 앞에 비동사를 써서 be aware of 뭐뭐를 알다라고 많이 쓰는데요. 비동사를 우리가 싹 빼면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로 뭐뭐를 아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be aware of 같이 챙겨가시고요. 챔피언십은 선수권 대회, compete for는 뭐뭐를 두고 경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In the history of sports and in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 I'm not aware of anyone who ever won every game or every event or every championship they competed for. 의미 파악 되실까요? 전치사부터요. 명사까지 역사에서 뭐의 역사죠? 스포츠의 그리고 in 다시 전치사로 시작하죠. And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까지 이렇게 묶이겠네요. 근데 우리 그리고 winning is everything은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싹 집어넣은 겁니다. 얘가 소유격이 전치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가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winning is everything, 야 이기는 게 다야, 이기는 게 전부야 라는 우리의 문화에서 앞에서부터요.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이기는 게 전부다 라는 문화 속에서 I 주어 나오고요. am not aware of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를 알지 못하죠? anyone,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쓰여 있는 상태고요. 그 명사 뒤에 who가 보이고 있는 거죠.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되겠습니다. 과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whoever won every game. 자, 모든 경기를 이겼던 or 모든 이벤트니까 이벤트나 행사가 되겠죠. 혹은 모든 챔피언십 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십이라는 선수권 대회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들이 경쟁했던 자 앞에서부터 갈까요? 자 스포츠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기는 게 전부다라는 우리의 문화권에서 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요?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모든 이벤트에서 그리고 모든 그들이 경쟁했던 선수권 대회에서 이겼던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기는 게 전부고 스포츠 하면 진짜 이기는 게 전부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그런 그 표현도 있잖아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1등만 기억하는 아주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냥 다 이겼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이 사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이기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 뭐 표현부터 나왔습니까?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표현을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disappointment는 실망이고요. link to는 뭐뭐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링크라고 하잖아요. exam, 시험, silly, 어리석은, impress, 좋은 인상을 주다, entirely는 완전히 전적으로, approach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accept는 받아들이다. 가볼까요? 우와. If the disappointment you a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a job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or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except that it has happened now. 라는 문장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할만하실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고요. 주어 나와 있습니다. The appointment는 주어라는 건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보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 is linked to. 자, link to가 뭐뭐와 연결하던데 is linked to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어디와 연결돼 있다면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to an exam 시험에. 자, exam이라는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에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시험? 당신이 통과하지 못한, 당신이 그 시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or a job, 직업인데요. 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you didn't get 이라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묶여볼 수 있겠죠. 당신이 얻지 못한, 구하지 못한 직업. Because 왜냐하면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뭘요? 어리석은 것들을 인터뷰에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와 같은 패턴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or 다음에 접속사 나왔어요. 자, job이 있으니까요. 명사 다음에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까요? 접속사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전치사 다음에 그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이때의 an exam이라는 명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얘가 이렇게 앞에 있는 exam을 수식하는데 or가 나오고 a job on exam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얘가 2번이고 같은 패턴으로 you didn't get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가 되겠죠. 자, or 또 나왔으니까 뭔가가 또 나오겠다는 얘기죠. 자, a person이 이렇게 보이면 3번 또 같은 패턴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요. 만약 실망,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게 연결되어 있다면 뭐와요?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면 당신이 통과하지 못한 열심히 공부 안 해서 혹은 직업, 어떤 직업? 당신이 구하지 못한 직업.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또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인상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accept that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뭘요? 동사 다음에 대절이죠. That it's happened now.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을 아무리 후회하고 뭐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왜 그랬지라고 반성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해봐야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실망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예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 an exam, 또 하나 a job, 그리고 마지막으로 a person 있는데
시험과 직업과 사람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인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잊고 다음 일 잘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패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패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패턴, 즉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던 패턴이 한 문장에 3번이나 등장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 or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들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조금 더 꼼꼼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 14강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유닛 14 길어진 형용사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을 안 했는데 소유격, 이거 조금 어렵죠. 게다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56번부터 170번까지 15문장을 함께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조금 길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것까지 잘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신다면 할만하실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어는 좀 챙겨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